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13장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고용보험 제도의 정의, 두 번째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 및 재원과 운영, 세 번째 고용보험 제도의 급여, 네 번째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순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제도의 개념부터 말씀드려보면요. 고용보험 제도는 감원 등 직장을 잃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사용자 등에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업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 사업은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용 안정 사업은 국내의 경기 변동과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기회가 감소되거나 노동력이 과잉되어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데 대비해서 고용 기회의 확대와 실업의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용주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이 사후적, 소극적 정책이라면 나머지 사업은 사전적, 적극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직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실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령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그 목적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산업구조 조정과 경영 합리화의 촉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가속화되는 기술 진보와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력에 대해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수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보험제 시행과 함께 그간 제 기능을 못해왔던 국가의 직업안정체제를 정비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전산 관리하여 인력풀을 형성함으로써 직종 간, 지역 간 인력 수급 상황과 각종 고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인력 정책 수립과 기업의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게도 산업 수요에 맞는 재취업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히 산업 인력화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가 실직 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정책 총알배성 오책! 자, 바로 오늘이죠.
지난달 고용보험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매달 이 자료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가 청경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경기 사무관입니다. 저는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해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용행정통계 일단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자료입니까요? 네, 먼저 행정통계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국가나 공공행정기관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고서나 신고 서식들을 집계해서 만드는 통계를 행정통계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매달 고용보험의 가입과 상실 신고 건수를 집계해서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3월에 고용행정통계 가장 큰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면? 3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총 숫자는 1,350만 4천 명이고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약 52만 6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라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비스업이나 여성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비교가 보면은 작년 동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작년 동월이라는 게 1년 전에 같은 달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난달이 아니라 왜 1년 전에 같은 달을 비교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이 고용지표들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고용지표들의 변화에는 경기적 요인이 있고 또 계절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은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말이 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피보험자 숫자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1월 달에 가입자 숫자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산업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조업이 지난 1월부터 좀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이유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난 2, 3년간 제조업에서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이 크게 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섬유나 의복산업 같은 전통 산업들도 장기간 해외 이전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 추세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3개월 연속 제조업 피보험자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던 조선업 가입자가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다음 달 정도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인 가구나 외식 산업 증가로 식료품 제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수요가 건강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의약품 제조업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부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반영되면서 제조업 가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업, 식료품, 의약품이 다 중요한 산업들인데 좋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산업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고용행정 통계랑 사실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의 경우는 주로 65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거나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같은 분들이 빠진 상황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또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까지도 포함할 뿐 아니라 실업자와 또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료를 볼 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면 통계라는 게 성별, 연령별로도 이제 많은 특징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3월 달에 그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고용보험 통계로 보면은 여성 가입자가 최근에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도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은 여성 친화적인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또 그리고 보건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성 가입자 증가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50세 이상이 또 늘어나고 있고 30, 40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 정도의 낮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청년층은 3%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구직급여, 우리 실업급여라고도 많이 불리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랑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3월 달에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신 분은 12만 5천 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약 1만 명이고요. 1만 명이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8.3%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총 50만 6천 명이고 지급액은 6,397억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23.1%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최근 언론에서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액 수준이다. 매번 크게 보도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하지만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우려하신 것처럼 실업 대란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신규 취득한 사람과 상실한 사람이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직자 숫자가 피보험자, 가입자 숫자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보건복지산업이나 또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시던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고용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 관행이 그렇고 또 건설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음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자면은 일거리가 중단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직업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뭐 계절성 실업을 겪는 분들한테는 구직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고용 행정 통계를 통해서 지난 3월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해 봤는데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가 청경기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본 영상은 2019년 4월 9일자인데요. 통계적으로 고용 계층이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어서 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참고 영상을 좀 보시고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회 안전망으로서 착실히 발전 정착되어 갔는데요. 금융과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1년 반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 수출 증가와 기업 재무 구조 개선, 경영실적 호전, 금융 부분 건전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외환 보유고 등 각종 거시 경제 지표도
안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암울한 것도 있겠죠. 경제, 사회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 실업난 지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어 취업난, 소득 불평도 심화, 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간 보험 원리에 비교적 충실해온 고용보험의 보수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커져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및 8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성장, 고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 유인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과 인력 정책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995년도에 시행된 고용보험 제도는 장래의 고실업에 대비하고 제도를 안정화하며 정착시킨다는 그 정책 기조하에 보수적인 재정 운영과 점진적 적용 확대 위주로 운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의 상시화와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등으로 사업주의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 투자 유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여 추진했던 실업 대책이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정부가 2004년 2월에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발표하였고, 고용보험 정책 방향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소극적 실업 대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고용지원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현을 위한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을 피보험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으로써 청년 등 신규 구직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정들도 정비하였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제도와 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연역을 좀 살펴보면요, 1991년 8월에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의 필요성이 198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고, 그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인 1992년부터 1996년 그 후반기 중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2년 5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을 설치하였고요. 93년 4월에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 합의에서 고용보험 조사 실시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93년 7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1995년 시행을 고지하였고,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2001년 11월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말합니다. 2002년 12월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용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고용보험 제도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이라고 해서 그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 증진의 정치적 기능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제도의 경험 효율 등을 도입해서 고용주가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실업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자는 그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능 세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 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 수요의 하락을 방지하고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 발생의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능 네 번째는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실업이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그리고 재취업 촉진 등의 그 고용보험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 및 재원과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적용 대상에 살펴보면요. 적용 대상 사업장,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그 사업자에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사업장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에서 조금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그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가입 방식이라는 게 있고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의제가입이라는 그 가입자의 형태를 네 형태로 분류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가입 방식은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로 나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는 자는 피보험자입니다. 그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가입자, 의제가입자, 일괄 적용 대상 사업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당연가입자가 있는데요. 고용보험법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임의가입자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또 의제가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적용 사업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그 적용 사업이 그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당연가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이미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연가입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의제 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원과 비용 부담 편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의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재정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그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는데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노사에게 동등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150 미만 그 기업을 보면은 그 사업주가 0.25%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사업주가 0.85%를 지원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2분의 1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 연초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계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 시에 원천 공제 0.45%인데요. 원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적용 징수 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및 체계는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지방간서들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그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심의관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를 두어 고용보험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도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